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시즌이 끝났거나 혹은 거의 끝나가거나 하시는 분들은 또 내년 상반기 시즌을 준비하실 텐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나름대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내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잘 돌보는 겁니다. 시즌이 끝났고 이제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해서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될 때 마음이 좀 속상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 부족에 대해서 좀 자책할 수도 있는데, 너무 그러지 마시고 아시다시피 마라톤이잖아요. 최종 합격할 때까지 조금 더 버텨서 힘을 내셔야 되니까, 우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취업 준비를 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입니다. 내 마음이고 내 체력이고 내 건강이니까, 우선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돌아볼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좀 자기 자신을 다독여주고 평정심을 찾는 것, 이 과정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맛있는 것도 드시고 친구들도 만나서 얘기도 좀 나누고 좀 밀린 얘기도 하면서 수다도 좀 떨고 그런 얘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여행도 하루 이틀 정도 시간 내서 경제적 좀 형편도 괜찮고 여유가 있으시면 바다도 보고 산으로도 가고 좀 진짜 예쁘고 좋은 것도 보고 쉬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사람도 만나고 여행도 가면서 본인의 마음을 최대한 좀 평정심을 찾는 그런 과정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좀 자기 자신을 잘 다독여 주십시오. 얼마 전에 심리 상담사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좀 안아주고 말로도 좀 해주면 좋겠어요. 누구누구야 너 참 고생했다. 2021년 하반기에 취준한다고 많이 고생했지. 마음고생도 많았어. 내년에도 좀 잘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말로도 좀 오글거리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차피 내년 시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시키고 이성적으로 다시 한번 서류나 필기 능력 등을 검토해야 되는데, 본인의 심리 상태, 마음 상태가 그 평정심을 찾지 못한 상태고 계속 과스트레스나 불안한 상태이면 무언가 조급한 마음에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최대한 스스로를 다독여주고 평정심을 찾고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서류, 필기, 면접, 그리고 전체적인 시즌 방식에 대한 재검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조금 비우고 스트레스 좀 풀고 최대한 좀 평정심을 찾는 상태로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시즌을 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 뭘 보느냐, 서류 제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검토해야 됩니다. PPT 보시면 나와 있지만, 서류 검토할 때 이번 하반기에 어디 제출했냐, 몇 개 제출했냐, 그리고 합격한 곳은 몇 곳이고 떨어진 곳은 몇 곳이냐를 수치화시키십시오. 그래서 본인의 서류 합격률이 몇 %인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적부를 빼고 그러면 공교부를 치면 서류 합격 배수가 있는 곳에 내가 몇 %를 붙였는지, 그리고 사기업으로 치면 은행이나 일반 대기업 사기업에서 서류 합격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되겠죠. 50% 미만이다, 50% 이상이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50% 미만이신 분들은 완벽한 나름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됩니다. 특히 불합격한 곳을 검토해 봤을 때 공기업 위주로 말씀드리면, 자격증 등 가점이 모자라는 건지, 아니면 경력 경험사항, 그러니까 인턴이나 실습 등의 것이 부족한 건지, 세 번째 자소서 내용이 부족한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자신의 대책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만약에 어학 능력이라든지 혹은 회화 능력, 이런 것 때문에 떨어졌다면 어학 능력, 회화 능력을 키워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일반 자격증 이 부족하다면 그런 자격증을 좀 더 따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나는 스펙은 좋은데 자소서 내용 때문에 떨어졌다 하면은 자소서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서 돈을 들여서라도 컨설팅을 받든지, 아니면 자소서를 잘 쓰는 최종 합격자들을 만나서 조언을 구한다든지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서류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내년 시즌 돼서 또 다시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고, 서류 합격률이 높아야 필기치로 많이 가고, 필기치를 많이 가면서 본인의 최종 합격 면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대치를 높여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확률이에요. 서류 합격률이 높지 않은데 필기치로는 많이 갈 수 없고
본인의 능력, 필기 능력도 좋지 않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취준의 어떤 기세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부터 합격률을 최대한 높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자기소개서 내용이 부족하다고 할 때는 자기소개서는 경험상을 많이 묻잖아요. 뭐 소통, 갈등, 협업 이런 거 많이 물어보니까 소위 마스터 자소서라고 하는 것 혹은 다양한 경험 내에서 반드시 시즌 전에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 돼서 자소서 쓸 때 돼서 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전, 갈등, 협업 뭐 이런 기본적인 자기소개에서 많이 묻는 경험사항은 700자에서 1000자 정도 사이로 정리를 해놓고 그 정리된 걸 가지고 주변에 피드백을 받으세요. 아, 이 정도면 괜찮다. 그래야지 시즌 들어가서 자기소개서가 막 3개씩, 5개씩 쓸 때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조금씩 수정 보완해서 쓸 수 있는데 쓸 때마다 다시 쓰고 쓸 때마다 다시 쓰면 시간도 너무 많이 낭비되고 자기소개서 쓸 때 뭐 며칠씩 잡고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서류 검토를 할 때 자기소개서와 경험사항을 좀 정리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자격증이 많이 부족해서 서류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자격증을 따야죠. 근데 자격증을 따려면 필기 공부를 잘 못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토스나 오픽 등 영어 회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뭐 전공부를 못하게 된다. 근데 그거는 그 자격증을 따서 서류 합격률을 높일 거라고 판단하면 자격증을 따는 게 맞고, 서류 합격률은 지금 정도에서 필기 공부를 더해서 필기를 뚫겠다고 하면 필기 공부하는 게 맞죠. 근데 그건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데, 제게 만약 추천을 원하시면 저는 자격증 따라고 합니다. 길게 가기 때문에 자격증을 좀 더 따놓고 서류 합격률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그래야 내년 상반기가 안 되면 하반기 때 또 비슷한 고민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모든 자격증을 다 딸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이 정도의 자격증을 갖춰야 되겠다 싶은 것은 미리 갖춰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류 검토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에 서류 합격률을 최대한 높이자. 특히 적합, 부적합 공기업 이외에 배수 통과 공기업 그리고 일반 사기업, 은행들의 서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의 부족한 점을 잘 정리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시간이 들어가는 일인 만큼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 필기 실력에 대한 검토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하죠. 특히 공기업 위주로 치면 필기를 못 들어서 면접에 가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공기업은 뭐 적합, 부적합도 있고, 그러니까 서류는 대부분 어떻게든 뚫고 시험 치러까지 갑니다. 근데 필기를 못 들어서 합격의 가능성이 떨어지는 게 많으니까, 자, 필기 능력을 이제 크게 보면 이번 하반기에 성적을 받아보신 기업이 있잖아요. 뭐 합격 컷이 72.5다. 근데 나는 71.5를 받았다. 혹은 나는 60점을 받았다. 그러니까 1.2점 사이에 있는 분들은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본인이 하던 대로 잘못된 방식 아니고 본인이 하던 대로 조금씩 더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열심히 했는데도 5점 이상 혹은 10점, 15점씩 차이가 난다 할 경우에는 필기의 준비 방법이나 공부 방법을 완전히 좀 재검토 하실 필요가 있고, 일단 우선 심플하게 치면 본인이 부족한 것이 공기업 위주로 치면 NCS인지 전공인지 혹은 둘 다인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럼 점수 받았을 때 합격 컷과 NCS 점수가 부족한지 전공 점수가 부족한지, 물론 합산 점수로 나오기 때문에 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어느 정도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거 우선 가려내야 되고요. 두 번째, 대책을 세울 때 그래서 나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3시간 하는 거 4시간 해야 되겠네, 물론 이것도 한 방법인데 아주 디테일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세우는 것을 알려면 우선 가장 좋은 건 본인이 원하는 기업의 합격자 혹은 원하는 비슷한 전공의 필기 능력자들, 그러니까 최종 합격은 못했지만 필기를 계속 잘 뚫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럼 합격자를 만나서 NCS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물어보시고, 유튜브에 다양한 능력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찾아보고, 그리고 기본 정보를 확인해서 그 다음은 구체적인 방법을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NCS를 어떻게 잘할까 하면 영역별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예를 들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 매일 세 문제 비문학 이런 보통 매3비를 많이 추천하잖아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매3비를 풀거나
아니면 그 의사소통 영역에 어떤 저기 일타 강사 인강을 듣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수리 영역도 뭐 비타민이나 야옹이 자료 해석 이런 이제 그 분수 대소 비교라든지 숫자 끼워 넣기라든지 이런 문제를 풀겠죠. 그리고 수리 영역도 유명한 일타 강사들이 있잖아요. 뭐 신원 선생님이나 속세수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일타 강사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의 인강을 좀 듣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 문제 해결 영역이나 자원 관리 영역도, 그러니까 제가 한 것도 되게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의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이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뭐 오답 노트를 만든다든지 뭐 선지를 보통 1, 2, 3, 4, 5로 보지 않고 3, 4, 5, 1, 2로 보거나 4, 5, 3, 1, 2로 보거나 이런 세부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스터디를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제 저희 멤버들에게 알려주는데, 스터디를 하면 다양한 팁들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계속 적용해보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공 공부도 사무직 기준을 치면 회독이 당연히 기본인데 어느 과목의 회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개념서를 회독할 것인지 아니면 문제를 회독할 것인지, 뭐 전수한 1800제를 우리 장학생들 간 친구는 뭐 10회독했다, 7회독했다. 근데 그 회독하는 과정도 다 다르잖아요. 문제를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푸는 방법이 있고, 틀린 거 위주로 다시 보는 친구들도 있고, 개념 요약된 걸 다시 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본인의 방법에서 허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 방법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고, 내가 주로 틀린 과목, 틀린 영역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그런 걸 보완하는 방식으로 좀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직접 NCS와 제가 직접 전공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서 오히려 필기 능력을 검토하거나 다시 좀 살펴보는 거는 같은 취준생들끼리 얘기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체적입니다. 네. 악마도 디테일에 있고 공부도 반복과 디테일에 있습니다. 공부 실력을 쌓기 위해서 회독하는 반복, 그리고 내가 못 해결되지 않는 디테일, 그것이 어떤 영역인지 어떤 방법인지를 다양한 현직자, 합격자, 필기 합격자들, 그리고 주변의 스터디 멤버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찾아서 디테일하게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더 공부하자를 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크게 개선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많이 하는 게 기본적인 거지만 공부를 많이 하면서도 디테일을 찾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 루틴과 일주일 루틴을 점검하는 겁니다. 본인의 하루 루틴을 올해 하반기에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일단 하루 공부 시간 내가 몇 시간인지, 하루 공부 시간이 3시간, 4시간인지 뭐 5시간, 6시간인지, 그러면 이 공부량을 현재대로 유지할 것인지 늘려갈 것인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만난 취준생들의 평균 취준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취준생들이 아니라 제가 만난 합격자들의 평균 취준 시간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그리고 사무직은 훨씬 더 강도가 좀 세고요. 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기간이 기술적보다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무직이고 만약 하루 공부 시간을 3-4시간밖에 안 한다. 그리고 필기 합격 점수가 평균적으로 합격학과 10점에서 15점 이상 차이 난다. 공부 시간 반드시 2배 정도로 늘리셔야 됩니다. 현재 가지고는 아마 한참 더 모자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전, 오후, 저녁을 봤을 때 오전에 NCS, 오후에 전공, 저녁에 전공 이렇게 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시간대별로 그냥 대중 없이 잡히는 대로 하시는 건지, 저는 루틴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뭐 사람마다 다를 텐데 또 전공 스터디나 NCS 스터디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고정된 요일과 고정된 시간이 있다면 그런 걸 좀 참고해서 보통 시험을 이제 아침에 치니까, 물론 이제 전공 시험도 있고 NCS도 있는데 NCS를 아침에 하고 오후나 저녁에 전공을 하는 거는 어떤지 이렇게 좀 추천드리고 싶고, 불같은 할 경우에는 본인에게 맞는, 네, 아침에 눈 떠서 어떤 공부를 했을 때 좀 잘 들어오는지, 그냥 바로 문제를 푸는 게 낫겠는지, 개념을 보는 게 낫겠는지, 오전, 오후, 저녁 본인의 신체 리듬에 따라서 집중이 잘 되고 효율적인 방식을 본인이 스스로 잘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와 휴식 시간인데 50분 하고 10분 쉬는지, 아니면 뭐 100분 하고 15분 쉬는지, 그거는 뭐 이게 맞다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맞는 방식을 찾는 거죠. 근데 어떤 날은 필 꽂혀서 3시간 연달아 하다가 한 30분 쉬고, 어떤 날은 뭐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가급적 대부분의 방식을
정해진 루틴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이 그게 적응되고 뇌도 거기에 적응해서 그 루틴 사이클대로 계속 돌아가서 반복하는 것, 네, 그런 거 좀 추천드립니다. 물론 아까 뭐 시간이나 이런 거는 본인 집중도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주 단위로 할 때 월화수목금토 뭐 일요일 혹은 토요일을 완벽하게 쉬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주말에 하루 내지 1.5일은 완벽히 쉬어라. 뭘 해도 좋으니까 그냥 푹 쉬어라. 잘 먹고. 예, 이렇게 좀 권유하는 편입니다. 하루 루틴을 정하고, 그 다음에 요일 시간 고정된 스터디 확인해서 일주일 루틴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사이클대로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이 일주일 루틴을 하루 루틴과 일주일 루틴을 짤 때, 본인이 주도적으로 본인한테 맞는 방식을 하는 게 되고, 남들 이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야 돼. 물론 좋은 건 따라야 됩니다만은 너무 줏대없이 이것저것 막 바꾸지 마시고 신중하게 고민해서 루틴을 좀 정리해서 짜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 방식 점검하기인데요. 이게 루틴과 연장해서 보면 어디서 공부하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집에서 하느냐, 도서관에서 하느냐, 스터디 카페에서 하느냐, 독서실에서 하느냐, 기타 등등. 그러면 그 공부 장소의 판단 핵심은 집중력과 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실제 공부를 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있는데 나 이동 시간 때문에 집에서 공부할래. 이동 시간이 아까워. 집에서 5시간 있는데 공부를 2시간 반 한다. 근데 이동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깥에 나가면 3시간 있으면 2시간 정도 이상을 공부한다. 전 바깥에 나가라고 합니다. 집에서 공부 잘 안 됩니다. 저 말고도 많은 컨설턴트들이 얘기하는데, 집에서 진짜 공부가 잘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갑 중에 갑입니다. 멘탈이 내가 편안하게 누울 수 있고, 트레이닝 있고 일어나서 바로 공부하고 이럴 수 있는 곳에서 공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고, 세수하고, 뭐 머리 감고 옷 입고 딱 꾸며서 나가서 딱 긴장된 상태로 공부할 때, 근데 이 판단은 본인의 집중력과 효율성이 얼마나 잘 유지되는지, 하다가 언제든지 누울 수 있는 곳에서는 공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장소도 도서관이 나은지 스터디 카페가 나은지, 혹은 뭐 스터디 카페도 다양한 스터디 카페 컨셉이 있으니까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장소, 이동 시간, 그 다음에 뭐 밥 먹으러 가는 시간 다 고려해서 잘 한번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좋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두 번째, 공부하는 방식과 환경인데 아까 루틴하고 얘기했는데, 하나라도 고칠 게 있으면 고치세요. 그러니까 주변이 막 널브러져 있으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면 책상 정리 정도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널브러져 있고 형광펜하고 막 펜들 있고 책도 막 4권 5권 펼쳐 있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랑 딱 깔끔하게 정리 정돈 되어 있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부를 하는 시간, 공부하는 조건, 공부하는 환경, 주변의 청소 상태 등을 고려해서 한 개라도 더 집중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서 매일 개선해 나가세요. 하루에 아주 사소한 거 하나라도 개선해서 30일을 바뀌면 30가지 디테일이 바뀌어 있는 상태에 집중력과 효율성이 좋아진 공부를 나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상의 내 공부 방식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라도 하면서 본인의 집중력과 효율성, 당락은 한 문제 싸움입니다. 한 문제 더 맞추냐 덜 맞추냐 문제고, 그 한 문제 싸움은 나의 집중력과 효율성, 공부의 효율성이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하나라도 고칠 게 있으면 고쳐나가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버티는 겁니다. 루틴 점검하고 일주일 루틴하고 공부 장소 내가 가고 싶은 데서 하고 공부 방식을 점검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는 그냥 버티는 겁니다. 진짜로 별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2021년 하반기 지금 이제 11월 하순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거의 공채가 뭐 90% 이상 지금 마무리되고 있고 남은 어떤 사기업이나 공기업이 이제 거의 몇 개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생한 스스로에게 대해서 잘 다독거려 주시고 본인의 평정심을 찾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불안함과 조급함 속에서 다시 계획을 세우면 뭔가 또 그르칠 수 있습니다. 좀 충분히 릴렉스하고 좀 쉬고 기분 좋게 된 상태에서 스스로의 취준 모든 것을 객관화시켜 놓고 본인의 장점과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서 내년 시즌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나 합격할 수 없죠.
그만큼의 자격이 있는 사람, 그만큼의 노력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최종 합격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모두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